네, 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네, 컴퓨터 응용 선반기능사 2014년도 2회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 KS 기호를 물어봤죠.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라고 하면 우리가 기호 SS로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SS는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의 기계제로 표시 기호고요. 그리고 뒤에 400이라는 세 자리 숫자가 붙죠. 이때 붙는 뒤에 세 자리 숫자는 인장 강도를 말하는데 최저 인장 강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SS400이라고 하면 최저 인장 강도가 400N per 제곱밀리미터인 일반 구조용 아변 강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보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철과 탄소는 약 6.68% 탄소에서 탄화철이라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 탄소강의 표준 조직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철에 탄소를 이제 합금시키죠. 그래서 철 속에 탄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0%부터 최대 6.67% 또는 6.68%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최대로 들어가는 양, 철의 탄소가 최대로 고용된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가면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해서 시멘타이트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멘타이트 조직은 금속간 화합물이라고 해서 강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만큼 취성이 큰 특징을 가진 그런 조직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비철금속 중에 구리가 다른 금속질과 비교해서 우수한 것 중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1번을 보면 연하고 전연성이 좋아 가공하기 쉽다. 그렇죠? 구리는 대표적인 FCC 금속이죠. 그래서 연하고 가공하기가 좋습니다. 2번 전기 및 열전도율이 낮다고 했는데 구리는 전기 전도도가 높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다. 여기서 아름다운 색이라고 하면 구리는 담적색, 검붉은 색의 구리색을 갖고 있죠. 4번 구리합금은 철강재료에 비해서 내식성이 좋다. 일반적으로 내식성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7번 보겠습니다. 강의 표면경화법으로 금속 표면에 탄소를 침입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표면경화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탄소를 집어넣는다, 탄소를 침입시킨다라고 하면 침탄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화법이라고 하면 질소를 침투시키는 거고요. 화염경화법이라고 하면 화염으로 열을 올린 다음에 급냉시켜서 겉표면만 담금질시키는 그런 방법이고요. 쇼피닝은 강구를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표면에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가공경화를 일으켜서 표면 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스퍼기어에서 Z는 이빨 개수고 P가 지름피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치로 지름을 나타내는 것을 지름피치라고 하죠. 그래서 피치원 지름까지 주어졌는데 이 세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름피치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인치 방식으로 기어 이 크기를 나타낸 숫자 값입니다. 지름피치 P는 피치원 지름분의 이수로 표시되는데요. 그러면 이걸 문자로 써보면 피치원 지름분의 기어 이수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단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1인치는 25.4mm입니다. 여기 단위가 조금 잘못 나왔네요. 이 공식은 맞는데 여기 쓰여있는 단위가 여기 위치가 아니죠. 이 단위는 지워주시고요. 여기는 이 단위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름 피치의 단위가 인치예요. 그러니까 전체 단위가 인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의 단위가 인치 단위입니다. 근데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자고 하면 1인치는 25.4mm니까 얘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꾸면 25.4가 위에 붙게 되겠죠. Z가 이렇게 위에 오고요. 얘가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는 1인치가 밀리미터 단위로 바뀌면서 이 숫자 환산값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지름피치를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낸 공식은 지름피치 P는 D분의 25.4Z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공식을 피치원 지름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D로 정리하면 되겠죠. D는 P분의 25.4Z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밀리미터로 환산한 지름피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길이가 100mm인 스프링을 두고 다른 끝에 40N인 추를 달았더니 전체 길이가 120mm로 늘어났을 때 스프링 상수를 물어봤죠. 그래서 스프링 상수 K는 변이량, 변화된 양분의 하중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양은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100mm였는데 120mm로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양, 변이량은 20mm가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하중 40N 해서 2N/mm 라는 스프링 상수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회전체의 균형을 좋게 하거나 너트 외부를 돌출시키지 않으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너트 이야기했죠. 너트의 종류는 상당히 많죠. 그 중에서 너트는 특징별로 이 종류들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회전체의 균형을 좋게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면 이제 둥근 너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회전할 때 너트 머리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둥근 너트를 이야기합니다. 육각 너트는 너트 머리가 육각으로 되어 있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는 너트를 이야기하죠. 와셔 부치 너트는 와셔가 이미 달려 있는, 그래서 너트 하나로 와셔와 너트의 역할을 둘 다 해내는 그런 너트입니다. 캡너트는 이제 덮을 때 먼지로부터 오염물을 막을 때 사용하는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캡너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인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치수기 방법 중 옳게 나타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현의 치수기. 우리가 부채꼴에서 현이라고 하면 양끝 간의 직선 거리를 현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이 거리를 현이라고 하고요. 얘를 치수기법으로 나타낼 때는 위에 아무런 기호를 쓰지 않고 숫자만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호의 치수기. 호라고 하면 이 부채꼴의 이 부채 바깥 호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호를 치수기입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호와 치수 보조선을 구부려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 반지름 치수기입은 중심선에서 화살표를 한쪽으로 놓고 해당하는 외형까지 R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8이라고 하면 R8 이렇게 해서 표시하게 되죠. 각도의 치수기입은 다음과 같이 치수 보조선을 이용해서 이 안에 각도 치수를 기입하죠. 또는 분초 이렇게 쪼개서 각도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은 맞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삼각법으로 투상 방법 중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해서 정면도를 이쪽 방향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은 평행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파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없는 부분이죠. 빨간색이 있는 부분이 원래 직육면체로 있었던 부분인데 깎여 나간 부분이죠.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보게 되면 이 선이 직접적으로 보이고 여기 있는 선도 보이고요. 여기 있는 선과 이 선이 보이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이 선, 여기 뒤에 선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삼각형이 그대로 보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대각선에 있는 선이 앞으로 당겨져 와서 짧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직각 방향에서 보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선이, 이쪽 선이 앞으로 당겨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게 됩니다. 정면도는 3번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평면도 위에서 본 그림은 여기 이렇게 보이겠죠. 그게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각선도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긴 대각선이 여기 위에서 바라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있는 대각선이 이렇게 네모, 요 대각선이 이렇게 네모.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죠. 우측면도를 한번 보면 우측면도는 이쪽 방에서 이렇게 보는 그림이죠. 근데 이제 가상의 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모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를 가로지르는 대각선이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투상법이 기본적으로 그림이 엄청 복잡하게 나오진 않은데 한 번에 보기 어려운 것들,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직사각형을 전제로 나옵니다. 어느 형태로 깎아서 보여주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기능사 수준에서는 보통 이런 직사각형을 일정한 형태로 깎은 면을 제시해주고
이걸 삼각법으로 표현해라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형태가 간단하면 우리가 수상도를 생각하기가 용이하겠지만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가상의 선을 한번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해당 방향으로 보이는 선들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분할핀의 호칭 지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분할핀이라고 하면 주로 구멍에 또는 나사에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꽂아두는 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핀 구멍이 중요합니다. 이 핀이 꽂혀지는 핀 구멍의 지름을 분할핀의 호칭 지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할핀 구멍의 지름을 호칭 지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할핀은 대부분 규격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호칭 지름 곱하기 분할핀의 길이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곱하기 50이라고 하면 파이 5짜리 호칭 지름을 가진 50mm 길이인 분할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